할머니, 서 실장이 진짜 범인이었어요. 서 실장이 우리 회사를 먹으려고 전부 꾸민 짓이었다고요. 서 실장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반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만두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날선 공기가 싹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강명자가 반죽하던 손을 털었습니다.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며 강명자의 표정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강명자의 눈에 바로 들어온 사람은 맹경태였습니다. 식은땀 맺힌 얼굴로 서 있는 맹경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들이 찾으러 갔다가 헛걸음한 거야? 강명자는 매서운 목소리를 내며 맹경태를 살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뒤 강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초조한 마음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맹경태는 무겁게 숨을 고르더니 만두 반죽 놓인 상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지금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강하게 좁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강명자는 피곤이 겹친 탓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은 엄마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야. 그 얘기라면 빨리 끝내. 맹경태는 들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반죽 위에 마치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단수 아빠 죽음에 내 책임이 있어. 그래서 드리 씨랑 단수 문제도 전부 내가 해결해야 해. 한순간 강명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만두 반죽을 붙잡은 채 멈춰 서 있었지만 눈빛은 예민하게 빛났습니다. 또 드리 얘기야? 맹경태, 지금 엄마가 없어졌다고. 엄마 찾을 생각부터 해야지. 강명자는 폭발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맹경태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강명자는 이미 머리가 터질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의 행방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뜻밖의 고백이 튀어나오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마구 뒤엉켰습니다. 구해준 사건을 강명자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드리와 구단수의 갈등도 결국 구해준의 죽음과 맞물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해준 씨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라고. 맹경태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누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후회가 북받쳤습니다. 강명자는 초조한 눈길로 맹경태를 바라보다가 그냥 무시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지금은 엄마가 사라졌다고. 엄마부터 찾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강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짜증과 걱정, 분노가 한데 뒤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맹경태는 고개를 숙이며 강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명자는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반죽을 다시 치댔습니다. 반죽 틈새로 흘러내리는 물기처럼 맹경태의 마음도 축축하게 저려왔습니다. 강명자는 엄마를 찾으러 나갈 채비를 하며 맹경태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맹경태는 미안함에 입술을 꼭 다물고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두가게 안은 여전히 반죽 냄새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온도는 한겨울처럼 냉랭했습니다. 맹경태는 멍하니 만두가게 문 앞에 서 있다가 어렵게 걸음을 떼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명자가 남긴 마지막 말, 엄마부터 찾자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맹경태는 구해준 죽음에 대한 책임감과 들이 구단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임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장모님을 꼭 찾아갈게 여보. 맹경태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다리에 쇳덩이를 달아놓은 듯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임순이가 언제부터 사라졌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강명자와 조금이라도 정보를 모았지만 결론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맹경태는 꽃산 쪽 요양원을 뒤져볼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꽃산은 임순이가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다른 요양원에 들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쥐고 사방이 깜깜한 길을 달리며 맹경태는 여러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구해준이 죽고 드리가 떠나고 구단수에게 전하지 못한 사실들. 이 모든 책임이 자꾸만 맹경태를 짓눌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제때 못 찾아서. 그래도 제가 꼭 찾겠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맹경태는 혼잣말처럼 매달렸습니다. 멀리 길가에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 요양원이라고 쓰인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에서 맹경태는 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임순이라는 이름이나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이 들어온 적 있는지 묻자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최근엔 새로 들어온 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맹경태는 숨을 고르며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양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며칠 전 할머니 한 분이 왔었다가 금방 나갔다라는 말 정도를 해줬지만 정확한 인상착의나 이름을 몰랐습니다. 결국 깊은 밤이 되어서야 어느 요양원 직원에게서 작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파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딸한테 짐 되기 싫다며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맹경태는 반짝 눈빛을 빛내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파란 보자기는 임순이가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맞는 것 같은데. 맹경태는 더 자세히 물었지만 직원은 어제 오후에 이미 떠나셨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건물 뒤편을 한참 살펴보며 혹시 남아있는 흔적이 있을까 돌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경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꼭 모시고 올게요. 맹경태는 쓸쓸히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명자에게 돌아가 구해준 이야기를 더 풀기 전까지 임순이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다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구단수가 사는 작은 옥탑방의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춘 맹경태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답이 없어 다시 한번 노크하자 안에서 구단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간 부스스한 얼굴,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날선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구단수는 맹경태를 보며 놀라며 물었습니다. 맹경태와 특별히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최근 맹경태가 여러 차례 찾아오고 있어 반가움 대신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맹경태는 숨을 고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간단한 침구만 놓인 옥탑방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옷가지와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도시불빛이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단수야,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말이야. 맹경태가 말하자 구단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디서 연락이라도 온 거예요? 구단수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들이가 갑자기 떠나버렸고 황 회장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돈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비장한 태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들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들이 널 떠나게 한 건 황 회장이었어. 한순간 구단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가요? 맹경태는 의자에 걸터앉고 구단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황 회장이 네 후계자 자리를 위해 들이를 강제로 내쫓은 거야. 들이는 한시도 너를 못 잊었다. 그런데 황 회장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지. 구단수는 충격에 휩싸여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짓을. 왜요? 설마 후계자 문제 때문에? 맹경태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구혜준이 죽은 뒤로 황 회장이 널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했잖아. 그 과정에서 들이는 걸림돌이 됐다. 결국 돈과 위협으로 몰아낸 거지. 구단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있었는데 맹경태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던 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맹경태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최근에서야 알았구나.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흘러가는 바람 소리마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들이가 떠났던 날의 기억, 황 회장이 보여줬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한순간에 뒤엉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단수는 황 회장이 머무는 저택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구단수는 묵묵히 걸음을 옮겨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가 들어오자 반가워했습니다. 단수야, 왔니? 할미가 보고 싶었는데. 구단수는 인사를 건네기 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들이 어머니.
왜 내쫓으셨어요? 구단수는 소리를 낮췄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들이 걔가 어린 너를 버린 거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황 회장은 여전히 구단수를 너라고 부르며 능청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구단수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돈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수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니? 황 회장은 애써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가 떨리는 게 티가 났습니다. 구단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이 아니면 왜 돈 봉투와 각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왜 어머니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건지요? 황 회장은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네 아버지가 죽고 내가 널 안전하게 후계자로 키우려면 그런 여자는 걸림돌이었어. 구단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걸림돌이라뇨? 저는 엄마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황 회장은 외면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수야, 어쩔 수 없었어. 네가 알면 괴로울까봐 감췄을 뿐이야. 그들이는 결국 돈에 눈이 멀었잖아. 구단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들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대도 저는 거짓말로 엄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황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 거칠게 말을 뱉었습니다. 너 지금 할미한테 무슨 태도니? 네 미래를 위해 한 결정이야. 구단수는 미간을 좁히며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더는 숨기지 마세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결국 구단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황 회장은 어쩔 줄 몰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싶었지만 구단수의 표정이 너무 매서웠습니다. 황 회장은 후계자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가 이제 돌아올 부메랑이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황 회장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이 일들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때 서덕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황 회장을 향해 깍듯이 목례를 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황 회장은 서덕수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구단수가 드리를 만나려고 해. 더 이상 두면 안 될 것 같아. 서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당장 출국시키면 구단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황 회장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들이가 그냥 스스로 떠나면 좋겠는데. 서덕수는 실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이 이미 스스로 떠날 사람이었다면 이 사단도 안 났습니다. 회장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복잡해지기 싫다면 단숨에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황 회장은 몸을 떨며 서류 하나를 서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그들이에게 돈을 주려고 한 문서지. 근데 이제 돈만으로 해결될지 확신이 안 든다. 서덕수는 서류를 흘끗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약간의 강압이 필요합니다. 황 회장은 그 말에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하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덕수는 고개를 숙여 황 회장의 눈을 피했습니다. 회장님, 구단수 상무가 드리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 후계자 문제도 흔들립니다. 황 회장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대안은 없어? 서덕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안이 없다기보단 이것보다 부드러운 방법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망설이십니까? 황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단수만은 절대 잃을 수 없어. 이번 일 깔끔하게 처리해. 서덕수는 미소라고 하기도 어려운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모든 흔적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거대한 잘못을 더 크게 만드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늪에 빠져버린 모양새였습니다. 구단수를 지키기 위해 서덕수의 냉정한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에
황 회장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회장 자리를 지키면서 길들여진 방식대로 결국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경태는 파출소 근처 작은 사무실 테이블에 오래된 서류를 잔뜩 펼쳐놓았습니다. 안 형사가 옆에서 회의 기록을 들춰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형님, 구혜준 씨 사망 사건 다시 보면 이상한 점 많지 않습니까? 맹경태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 범인이 왜 꽃산까지 갔는지 납득이 안 됐어. 게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정작 다른 증거는 다 사라졌고. 안 형사는 자리에 앉아 메모를 훑었습니다. 형님, 구혜준이 죽은 그 자리 근처에 드리씨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식 진술은 안 했나 봐요. 맹경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드리씨도 충격이 컸을 거다. 구혜준이 그날따라 이상했어. 뭔가를 전하려고 했는데. 안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적힌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덕수 실장이 당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제보 내용인데 그때 담당 형사들이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요? 맹경태는 서덕수의 이름이 나오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덕수라. 요즘도 황 회장 곁에서 이상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더라. 두 사람은 구혜준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행방도 찾아야 했지만 일단 이 사건의 중심에 서덕수와 황 회장이 있다는 추측이 커졌습니다. 맹경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지도에 핀을 꽂았습니다. 여기가 구혜준이 죽은 창고 근처고 이쪽에 서덕수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보고가 있어. 안 형사, 여기부터 가보자. 안 형사는 망설임 없이 맹경태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네, 형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그냥 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찜찜했어요. 맹경태는 주먹을 꽉 쥐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드리씨도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 사무실 문을 나서며 안 형사가 걱정스러운 듯 맹경태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서덕수 쪽이 우리 동선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맹경태는 씁쓸한 미소로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늦었으니까 더 숨길 것도 없어. 두 사람은 곧바로 차에 올라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스쳤지만 맹경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밝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구혜준과 구단수 그리고 드리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기 위해서라면 후회 없는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둑한 창문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앉아있던 드리는 가슴이 불안해져 바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았지만 결국 서덕수가 나타났습니다. 황 회장이 시킨 일이라는 걸 짐작했지만 드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덕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더 멀리 도망칠 줄 알았는데. 드리는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단수 만나러 가려고 했어. 단수에게 모든 진실을 직접 말해야 해. 서덕수는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으며 낡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드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단수는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모든 걸 다 말하고 사죄할 거야. 그러자 서덕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차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잔을 따라 드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 차 좀 마시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드리는 심란한 마음에 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했습니다. 쓴맛과 함께 미묘하게 어지러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쓰지? 서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편안해질 겁니다. 드리는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 설마 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서덕수는 귓가에 작게 읊조렸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결국 드리는 저항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서덕수는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방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타세요.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드리는 흐릿해진 시야로 서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난 단수에게 갈 거야. 절대 못 막아. 서덕수는 차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더 불편한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자동차가 어두운 길을 달릴 때 드리는 점점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정신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올라왔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지나 저수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덕수는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은 채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드리는 마지막 힘을 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단수를 만나야 해. 단수야. 그러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풍경만 흘러갔습니다. 해외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절망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비 내리는 밤, 맹경태와 안영사는 서덕수의 차량 신호를 어렵게 추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위치는 인적 없는 저수지 인근의 외딴 도로. 맹경태는 차 시동을 끄고 내리면서 미리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저수지 앞에는 서덕수의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서덕수는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드릴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서덕수가 뒷문 쪽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맹경태는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놈, 뭐 하는 거야? 맹경태는 소리치며 비를 맞고 달려갔습니다. 서덕수는 맹경태가 나타나자 흠칫 놀랐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 1인이 물러가세요. 맹경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서덕수를 질타했습니다. 무슨 회장님 일이야? 들이 데려다 여기서 어쩌려는 건데? 안영사는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덕수가 드리의 팔을 거칠게 잡은 상태를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맹경태는 드리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반쯤 눈이 감긴 채 힘없이 몸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드리, 정신 차려. 드리는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약이라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안영사는 맹경태 뒤에서 무전을 날리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덕수는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지만 곧 한숨 쉬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맹경태 씨,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회장님이 시킨 일이니 물러나세요. 맹경태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네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구나. 구혜준도 네가 죽게 만들었어. 서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구혜준? 운이 나빴을 뿐이죠.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맹경태는 참지 못하고 서덕수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아? 이놈! 서덕수는 순간 몸을 비틀어 맹경태 손을 뿌리쳤습니다. 맹경태는 뒤로 물러났고 안영사가 달려들어 서덕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덕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날렵하게 몸을 빼며 안영사를 피했고 드리를 잠시 놓아주게 된 형국이 됐습니다. 맹경태가 재빨리 드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리씨 괜찮아? 정신 좀 들어. 드리는 희미하게 단수, 구단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서덕수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저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영사가 불러놓은 지원 차량이었습니다. 서덕수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 느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맹경태는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덕수. 거기서. 서덕수는 이를 악물더니 마지막 시도를 포기한 듯 차를 버리고 숲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맹경태는 드리를 부축하며 비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영사는 지원 나온 동료들과 함께 서덕수를 추격하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행방을 놓쳐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서 맹경태는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리는 눈을 뜨며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차갑게 스쳐가는 공기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 시각 구단수도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구단수는 드리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맹경태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듯 일어섰습니다. 기다렸구나. 드리 씨는 좀 괜찮아졌다. 드리는 살짝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애타게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구단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요?
드리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단수, 미안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날 용서하기 힘들겠지. 구단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모든 걸 막았다는 것도. 맹경태는 한숨을 쉬며 이 틈에 진실을 털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단수야, 사실 네 아빠 죽음도 서덕수가 연관돼 있어. 내가 이번에 겨우 밝혀낸 사실인데 그날 구혜준이 죽은 곳에서 서덕수가 목격됐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어. 구단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구혜준 죽음도 황 회장 계략의 일부였단 말인가? 서 실장이 아버지를요?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흉악범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때 서덕수가 회사를 노리고 네 아빠를 해친 것 같다. 미안하다 단수야. 내가 네 아빠를 꼭 지켰어야 했는데. 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경태 씨가 그의 반지를 전해줬잖아요. 경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구단수는 숨이 목에 걸린 듯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서 실장이 후계자 자리 위에 아버지까지. 맹경태가 작게 끄덕였습니다. 황 회장도 서덕수한테 속은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지금에야 퍼즐이 맞춰진다. 드리는 흐느끼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하는데. 구단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만 했는데 전부 서덕수의 농간이었군요. 맹경태는 조용히 구단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서덕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밝히자. 그래야 다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구단수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 밝혀야 해요. 마침내 구단수는 황 회장과 마주했습니다. 황 회장은 저택 거실 한복판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들어오자 황 회장은 반가워 보이면서도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단수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이니? 황 회장은 다정하게 물었지만 구단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사망사건 전부 서덕수 소행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황 회장은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서덕수가 정말로 다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야. 네 아빠는 들이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럴 리가 없어. 황 회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하신 행동들, 저를 후계자 만든다며 어머니까지 쫓아낸 건 할머니 잘못이었습니다. 서 실장을 뭘 믿고 엄마랑 아빠 일을 맡기신 건가요? 황 회장은 결국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수야, 미안하다.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네가 소중해서, 네가 혹시라도 힘들까봐 막으려다. 황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후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단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후회하셔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희생당했고 어머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요. 할머니가 전부 서 실장을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황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나도 몰랐다. 서 실장이 그런 짓을 했을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구단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히겠어요. 일단 서 실장부터 잡고 나서 할머니도 죗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를 붙잡으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수야, 그러면 너도 후계자 자리가 위험해. 난 널 지키려 했을 뿐이야. 구단수는 냉정히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후계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더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며 살고 싶지 않아요. 황 회장은 울컥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할미가 모두 잘못했어. 단수야, 제발 떠나지 마. 구단수는 조용히 황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진실을 쫓겠습니다. 아버지 죽음과 모든 거짓을 바로잡을 거예요. 할머니 후회는 늦었지만 그래도 잘못 인정하시고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말을 마친 구단수는 황 회장을 뒤로 하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황 회장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구단수를 불렀지만 구단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구단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들이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더 이상 누구도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황 회장의 후회도 서덕수의 악행도 이제 끝을 향해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